나는 그냥 좀 안정적인 게 좋아. 그러면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들 좀 배당 정책 일관성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도 꽤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을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니야 이런 것이 하나의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주 환원율이 낮은 기업들을 중에 저평가된 걸 찾아서 사시는 것도 나중에 주주 행동주의가 활성화되면 덤으로 또 수익을 더 낼 수 있으니까.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네, 헤비메탈로 시작할게요. 알아두면 돈도 되고 폼도 나는 지식들 초콜릿처럼 꺼내 먹는 시간입니다.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1일이에요, 전무님. 그렇죠. 네, 목돈연구소 주말 코너를 이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데 예. 사실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그 간판이 바뀌었죠, 제목이. 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초콜릿 가져오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이 발표되면서 그 많이 화제가 됐던 내용이 자사주 매입에 관한 내용이었었어요. 왜 이게 화제가 됐었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그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을 하면서 네. 과연 주주 이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사회와 경영진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논란, 그다음 문제 제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사주 매입의 의미와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 과연 주주 입장에서 그 주식으로 받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 이런 얘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두 글자 아닌가요? 땡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그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인적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또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는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물론 최근에는 그 몇몇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자사주 그 소각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 그쵸. 가만히 있어도 주식을 내가 더 많이 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 돈을 들이지 않고. 근데 자사주 형태로 그대로 있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유통 물량이 줄어드니까 기업 가치를 분석할 때 이 자사주를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있는데 저는 현재까지 보기에는 그냥 그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할 때 그것도 지금 유통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버핏이 이제 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모든 자사주 매입이 주주들이나 국가에 해롭다거나 혹은 CEO들에게 특히 이익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경제 문맹이거나 언변이 좋은 선동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오호, 그렇다면은 저는 문맹이거나 언변이 좋은 선동가의 말에 그동안 속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뭐냐 국정연설에서 그 기업들이 지금 미국은 자사주를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최근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수준을 자사주로 샀으니까요. 와,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 통으로 사가지고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주식을. 대단하네요. 쉽게 생각하시면. 애플이 S&P에서 한 18% 차지하는 예, 예.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보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기업들이 자사주 자꾸 사서 사는 것이 최고 경영자와 주주들에게만 좋은 거지 그 고용이나 사회적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지금 비판적인 논조를 한 거에 대해서 버핏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볼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물론 이제 버핏은 딱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면 당연히 그거를 그 자사주 소각하는 거 투자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과도하게 고평가되는 기업의 자사주 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경영자들이 부도덕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투자도 했고 설비 투자도 했고 그런데도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면 그때는 자사주 사 소각하는 것이 올바른 경영이다. 자본 배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재화를 어디에 먼저 쓸 건지 우선순위를
정당하게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유통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국내 증권 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예. 그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지만 사실 예전에도 이런 방식의 펀드가 움직이기는 했는데 그렇죠. 아마도 요 사이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외국 회사들이 왔었죠. 뭐 그쵸.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이 KTNG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도 이제 뭐 그 인삼 사업부를 분리해서 상장을 시켜라. 네. 뭐 배당을 더 늘려라 이러면서 이제 그 카라 아이칸이 이제 우리가 KTNG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기업 사냥꾼인 기업을 공격한다라는 시각이었었어요. 그리고 주로 외국계 기업들이 외국계 펀드들이 많이 했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 펀드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엄청난 좀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예. 저도 기자 초년병 시절에 소버린이 SK를 공격한다면서 그쵸. 예. 저기 먼데 저 광장동에 있는 호텔에서 주총을 했는데 현장에서 정말 그 개인 주주들의 애국심이 들끓었던 예, 예. 현장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는 이게 국산 펀드가 이걸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주주 환원율하고 자사주의 관계 예. 말이 좀 어렵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이 돈을 벌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 빼고 남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이익이죠. 뭐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기업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사내 유보를 할지, 뭐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금을 주거나 자사주 소각을 할지,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할지,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자본 배치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이 중에서 그러면 전체 이익 중에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몫이 뭐로 나타나냐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주주의 몫이에요. 이것이 이제 전체 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주는 돈이 얼마의 비율이냐, 이게 주주 환원율이거든요. 그 OECD 소위 말하는 뭐 선진국 클럽이라고 그러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의 평균 주주 환원율이 즉 주식과 그 주식 소각과 자사주 소각과 배당으로 주는 돈이 전체 이익의 한 70%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국은 좀 심해요. 미국에서 바이든이 비판했던 이유도 미국은 주주 환원율도 너무 높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한 90%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영진이 게 단기에 인기 영합한다. 그러니까 CEO들이 주로 미국은 이제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 CEO 자체가 주가로 평가받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재임하는 동안 우리 회사 주식 그쵸. 소위 시쳇말로 떡상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회사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즉 빚을 내서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버핏은 이제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비판을 할 수 있죠. 그거 이상한데요? 예, 그건 좀 이상하지만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주주 중심 문화의 좀 어두운 그늘이라도 할 수가 있죠, 그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와 그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이익에서 주주 환원율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중국보다도 못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만보다도 못해요. 우리가 좀 짜다는 얘기인데 그쵸. 우리나라에 유명한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번다는 회사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 많은데 왜 그래요? 아,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굉장히 주주 환원 높이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체 기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평균값이죠. 그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 중에 하나가 배당금이거든요. 이번에 워렌 버핏 주주서원에서 자기가 코카콜라로 받은 배당금의 총액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돈을 끊임없이 재투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래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주주들의 이익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주주 환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30%면 사실 너무 낮은 겁니다. 이게 최소한 우리가 뭐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한 30%에서 평균적으로 한 50%만 돼도 제 생각에는 한국 주식시장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장 어려운데 요거 가슴이 설레는 단어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진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 환원율까지 따라왔어요. 예. 이걸 나의 투자와 접목을 한다라면 어떻게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똑같은 사안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매년 배당 같은 거를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서학개미 분들 중에 배당 투자를
그 미국 주식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에요. 미국은 100년 이상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100년이요? 예, 10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50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한 회사들을 배당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배당킹 같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미국은 그게 좋더라고요. 월급처럼 나는 이 기업을 요렇게 짜서 13579에 받고 그쵸? 24680에 받아서 월급처럼 매월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를 짤 거야. 요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게 제일 많아요, 기업들이. 근데 미국은 분기 배당이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리츠 같은 경우는 월 배당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월 배당 받기 포트폴리오 짜기 좀 쉽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만으로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뭐 반기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할 때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들은 우리가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배당 수익률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이제 만약에 주주 행동주의가 계속 더 거세진다 그러면 네. 역으로 회사에 유보된 자금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주주 환원율이 나쁜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문제 제기가 되겠죠. 옆구리를 계속 찌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 입장에서 내가 접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뭐 나는 그냥 좀 안정적인 게 좋아. 그러면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들 좀 배당 정책 일관성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도 꽤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을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니야 이런 것이 하나의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주 환원율이 낮은 기업들을 중에 저평가된 걸 찾아서 사시는 것도 나중에 주주 행동주의가 활성화되면 덤으로 또 수익을 더 낼 수 있으니까. 후자는 약간 고수 느낌이 있어요. 전자는 사실은 배당주에도 투자, 대표적으로 금융주 투자 같은 것들 많이 하실 텐데 예. 전자는 아유 금융주 사서 요거 배당 받을 때 든든하게 가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지 뭐. 근데 후자는 최근 들어서 이야기하는 ESG 경영 같은 걸 해볼까 하거나 했으면 예. 좋겠다고 옆구리 찔림을 당하는 회사를 찾으라는 건데 예. 아 요거 종목 선택하는 좀 까다롭지 쉽진 않을까요? 않죠. 쉽진 않죠. 그리고 그래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옆구리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주주들이 주총에 표대결하게 되면 거의 이기가 어려워요. 미국처럼 펀드가. 아니 드라마 보면요. 네.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잠깐 하면서 주총장 문 탁 열고 들어가서 난 이 의결 반대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드라마죠, 그거는. 현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됩니까? 예, 현실이 아닙니다.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래서 앞서 우리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하세요. 예. 한국은 사실 우리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올해부터 이제 제도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만 예. 할지 안 할지 그거 그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도 배당 정책에서 이제 배당 고시 같은 걸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칭찬해 줘야 되고요. 네, 변화인데 예전에는 뭐 하면 좋고 했으면 좋겠다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사실 얼마 줄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중에서 배당을 중심으로 놓고 투자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저는 뭐 이게 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어떤 선택의 문제기보다는 그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PBR이 그 주당 순자산이죠. 네. 그 PBR이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주주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한민국 주식을 다 상장 폐지시켜 버리고 다 현금 인출하고 예금에 인출하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네. 현금으로 받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PBR이라는 건 일종의 청산 가치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과 미국의 이제 좀 분산해서 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는 그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슬픈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그 지혜로운 삶의 길을 찾아야 되는 나라고 그러다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시장도 변동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그 한국에 이렇게 분산 투자,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네. 기본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뭐 특히 초보자 분들한테는 제가 방송에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을 처음 사실 때 뭐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냥 S&P 500 인덱스 ETF부터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이렇게 약간 비추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왜 미국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릴 얘기 그 대목인데 올해 이제 미국의 S&P 500 기업들이 그 올해 들어와서 자사주
매입을 한 게, 그러니까 소각을 시킨 게 S&P 500대 기업이요. 그 1조 달러예요. 벌써. 1조 예. 달러. 예,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1,319조 원의 주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S&P 500 ETF를 가지고 있으면 네. 이미 사라진 1조 달러의 지분만큼 내 지분이 늘어난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앉아 있었는데 예, 예. 돈 좀 벌었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같은 그 인덱스를 하더라도 S&P 500의 하반 경직성이 우리나라 ETF는 보다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좀 낮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그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특히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네. 초보자로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일단 S&P 500으로 시작하시면서 감각을 적립식으로 사시면서 내가 그 시장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밟으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전무님 지금 분산 투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또 작년 한 해를 보내고 나면서 이게 뭐 국내 시장을 다소 폄하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만 아유, 국장은 안 돼. 이런 표현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으로 눈을 돌려야 해라고들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또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은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말고 그 ROW라고 해서 Rest of the World. 그러니까 미국 시장 말고 다른 나라 어디 투자처 없는지 찾아봐. 이런 게 또 하나의 조류라고 해서 그들은 미국 말고 찾는다고 하고 우리는 국내 시장 말고 미국으로 간다고 하고 어떻게 향방을 잡는 게 그러니까 똑똑한 겁니까? 사실은 미국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끝나고 나서 79년도에 이제 그 폴 보커가 그 기준금리를 20% 이상으로 80년대 초까지 올려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 S&P 500은 계속 올랐습니다. 한 20년, 30년 거의 세월 동안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오른 것만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을 제외한 그 국가들이 그 상승률이 적죠.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좀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을 제외한 시장이 싸다라고 이제 말하는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맞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하라 그 투자를 합니까? 이미 부자가 돼가지고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걸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저는 그냥 뭐 그냥 50대 5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국과 미국에 분산해놓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나는 그 뭐 조금 더 난 그래도 이머징 마켓 중국을 픽전에 이런 이머징 마켓 같은 국가가 좀 더 좋아질 거라 생각되시면 좀 비중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비중으로 고민하시는 게 합리적인 거지 선택의 문제로 가시면 이건 맞힐 수가 없어요. 그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모 경제학자가 나온 책이 베스트셀러 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데 저도 기자 시절에 그 사람이 예측한 걸 들어가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체크해봤어요. 10번 중에 8번에 틀렸어요. 근데 그중에 한 그 번 맞은 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한두 번 맞춘 거 가지고 예, 평생 먹고 지금까지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정보에 절대 현혹돼서 해서는 안 돼요, 개인 투자분들이. 아, 그렇군요. 이게 그 비관론자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비관론으로 뭔가 그렇죠. 그 미스터 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한 번 루비니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그때 한번 맞췄다 해서 예. 그 비슷한 책이 최근에도 나왔던데 예. 그렇군요. 10번 중에 사실 8번은 틀렸다. 갑자기 저는 전무님 말씀 들으니까요. 그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게 예. 그 사람들도 틀리는구나. 그 사람들도 틀리는데 우리도 조금 틀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종교가 없지만 신이 인간한테 많은 걸 주었지만 그 미래를 보는 눈은 주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가 뭐 대박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말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어느 순간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시장을 우리가 맞출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분산 투자를 참 재미없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좀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길게 보면 나를 지키는 가장 위력한 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증시하고 1일인 초보 투자자예요.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해서 짠다. 미국은 아까 그 ETF로 시작해 보라고 하셨고 예. 한국 시장에서는 뭘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간접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펀드를 좀 몇 개 잘 고르시거나 아니면 ETF 중에서 자기가
좀 잘 알 수 있는 분야들의 ETF를 사셔서 그 전부 다 목돈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하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야금야금 내가 네. 볼 때 요 시장이 유력하다 요런 것들 최근 들어서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리오프닝도 있을 테고 뭐 사랑의 배터리도 있을 테고 예. 잘 유심히 보시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많이 오른 건 좀 조심하셔야죠.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예. 오르긴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악재는 네. 많이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악재입니다. 지금 뼈 맞은 예, 것 예,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편의점의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근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